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이 위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튀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다시 튀어가고 그 다음에 굴러서 튀다가 굴러서 이제 멈추는 이런 공 튀기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브젝트는 지워주고요. 이 공간은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의 오브젝트 이거를 좀 이제 회전값, 그 다음에 위치값, 스케일값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그룹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하위 항목에 있는 스피어 1 같은 경우를 이름을 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거는 트랜스레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세 번째는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은 그냥 오브젝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 값을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이 그룹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볼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게 되면 이 위에 클릭했을 때 피봇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Lock and Hide Selected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를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 값을 저정할 수 없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트랜스레이트는 트랜스레이트 빼고 나머지 Lock and Hide 스케일은 스케일 빼고 이렇게 Lock and Hide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스케일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네, 로테이트 빼고 락앤 하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그룹에는 위치값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로테이트는 로테이트만, 스케일은 스케일만,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를 해주는 이유는 우선 상위, 하위, 계층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게 가장 상위 계층이에요. 만약 여기 있는 이 상위 계층이 움직이게 되면 하위 계층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로테이트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항목이 로테이트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는 축이 돌아가지만 상위에 있는 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회전값하고 그 트랜스 값하고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는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놔도 되거든요.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놓게 되면 찌그러지는 모양이나 방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피봇의 위치는 이렇게 아래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해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게 쉽게 돼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위에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 튀기는 걸 표현할 때 요거를 사용했었는데요. 그거에 그 신에서 내용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공 튀기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 튀기는 거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공 튀기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S키를 이용해서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40프레임 한 80프레임 그 다음에 10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110프레임 이렇게 중간중간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키를 줬어요.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에디터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Y축부터 컨트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말 보이는 그대로 이제 위 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거 각각의 선택을 하나 건너뛰어 하나 건너뛰어 하나 건너뛰어 선택을 해주고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수치값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값은 1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밸류 값에다가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위치를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뭐 바닥면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맞춰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띄워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돼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진짜의 움직임 느낌이죠. 뭐 전혀 튀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튀는 느낌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 같은 경우는 튀면 튈수록 점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양도 점점 줄게 됩니다. 마찰력과 뭐 공기저항 뭐 여러 가지 힘의 그런 누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것들도 점점 줄어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플레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튀는 느낌을 좀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튀는 느낌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탄젠트라고 해서 이 기울기를 좌우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있는 이 탄젠트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절자를 가지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이 그래프의 그 형태는 기울기의 변화를 읽어서 속도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 변화가 점점 가파라진다, 점점 적어진다, 점점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속도가 가속인지 감속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우선은 보게 되면 기울기의 변화가 여기서는 점점 가파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속 그래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튄 다음에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감속 그래프라는 겁니다. 만약에 직선 형태가 있다고 하면 등속 그래프가 되게 되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튀는 느낌이 확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튀는 느낌이 확 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Y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Z축, X축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프를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주게 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 형태는 뭐냐면 easy in, easy out이라고 해서 서서히 속도의 변화가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속도의 변화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동한 양으로 환산하게 되면 시작은 천천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빨라졌다가 천천히 운동한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공 튀기는 거는 공을 던진과 동시에 속도는 계속 줄게 됩니다. 던지는 순간 가장 많은 이동량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띄워야 됩니다. 시작은 빠르고 그 상태에서 점점 감속 그래프.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은 많이 가고요. 점점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걸 조정해 줄 수 있냐면 뭐 지금 여기 있는 Z 값은 키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지워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얘가 계속 이동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양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만큼 높이 점프 뛰고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동일한 간격을 뛰고 있다고 하면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높낮이의 그 거리에 비례를 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제일 처음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이고요. 세 번째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 조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가장 처음이 가장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야지 속도의 그 떨어지는 속도의 느낌이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가장 처음에 이동하는 양이 조금 많아 보이니까 트랜스레이트 얘를 조금만 완만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양이 조금 줄게 될 거예요. 우선 이렇게 공T는 앞으로 공이 튀어나가는 걸 우선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회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로테이트 키 주고 그 다음에 굴러가는 키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랜스레이트랑 별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 수가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맵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램버트 그 다음에 아이고 램버트 매터리얼 애트리뷰트 야 왜 안 나오니 아하 매터리얼 애트리뷰트에서 칼라 값을 체크 무늬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회전하는 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고 로테이트 Z가 지금 회전하는 걸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 역시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양도 시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처음 많이 돌고 나중은 조금씩 돌아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튀기는 걸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스케일은 굳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뭐 여기 중간중간에 뭐 찌그러뜨리고 늘리고 하는 건데 우선 그건 빼고요. 그러면 여기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벽에 처리했을 때 벽에 딱 닿는 순간 이 위치입니다. 52프레임 정도예요. 여기 이 순간에 딱 닿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트랜스레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2프레임에 나머지는 놔두고요. 트랜스레이트 X만 키를 하나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여기 있는 요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여기 있는 트랜스레이트 X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클릭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멈춰보면 인서트 키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여기 있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를 줍니다. 딱 닿는 순간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주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중간에는 탄젠트로 이렇게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프를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동한 양은 실제로 이동한 양 여기 지금 요거를 그대로 세팅해서 쓴다라고 하면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걸 기준으로 이동한 양을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기능을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기능적인 거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이 3.45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고 에디트에 스케일 옵션에서 여기는 value 스케일 피봇 이게 있는데요. 스케일은 -1, 피봇은 아까 얼마였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3.45 어디 갔니?
3.45 마이너스 1 3.45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래로 여길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해줍니다.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 부딪혔을 때는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의 그래프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끊어서 이렇게 튀는 느낌을 표현해줬죠.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 있는 X축 그래프 형태를 이런 식으로 꺾어줌으로써 그런 효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플레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튀어가고요. 부딪히고 튀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회전하는 것도 약간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나? 네, 하여튼 회전하는 것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52프레임 위치에 여기는 로테이트 Z에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뭐 굳이 이동한 양을 좀 줄일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탄젠트를 끊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반대로 이제 회전하게 됩니다. 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서 튕겼을 때 이제 반대로 돌아올 때 이제 돌아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 위치에 이제 굴러 내려오는 걸 좀 표현해 줘야겠죠? 굴러 내려오는 거. 뭐 위치 값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조정해 줘도 되고요. 뭐 기존의 거를 그대로 떨어지는 순간을 맞춘 거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그래프의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 이거를 조금 왼쪽으로 좀 당겨 놓고요. 오른쪽으로 좀 당겨 놓고요. 시작되는 부분에 뭐지? 이렇게 당겨 놓고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구르는 걸 이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에요. 그래서 위치를 얘도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월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에 맞춰서 좀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스레이트 선택을 하고 키를 시작되는 부분 위치에다가 이렇게 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 굴러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굴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등속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속으로 떨어지게끔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등속보다는 약간 가속이긴 할 텐데 뭐 워낙에 이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위치를. 그래야지 이 기울기랑 맞을 것 같아요. dv 그러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트랜스레이트의 위치 값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 형태가 매끄럽게 되어 있으면 큰 무리 없이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위치하고 이제 직선 형태여야 되겠죠. 위치적으로 딱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이 위치가 아니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 형태가 이제 직선 형태이게끔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트랜스레이트 X도 이렇게 완전히 직선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굴러 내려오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위치를 조금 더 높여야겠네요. 위치를 조금 높여야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의 변화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속도의 변화는 이렇게 그 굴러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속도에 계속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하게 움직이게끔 그래프 형태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앞부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으니까 약간 20프레임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굴러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도가 조금 안 맞네요. 조금 더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떨어지는 각도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미스매칭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회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다듬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많이 좀 회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회전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위에서 떨어질 때는 회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게 회전하게 되고 떨어지면서 회전량이 좀 줄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 좀 그래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느낌을 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떨어지는 각도하고 얘가 이제 그 떨어질 때 이 오브젝트의 각도하고 실제 이거하고의 각도가 차이가 조금 안 나서 훨씬 더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떨어질 때 마지막 부분이 우선 떨어지는 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떨어지는 걸로 끝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윈도우 애니메이션 여기서 요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살짝 백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키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주고요.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 살짝 내게 되면 멈출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러가면서 살짝 옆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좀 빠지는, 그래서 그 멈출 때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부딪히고 튀고 멈춰서 살짝 돌아서 멈추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